충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또 하나 우리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의 한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판 진행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찰 측에서 내판 지금 보신 영상은 오늘 정경심 교수의 준비 공판을 마치고 나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오늘 재판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오늘 법정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터뷰여서 함께 좀 봤고요. 우리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이다. 변호사로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오늘 법정 내는 굉장히 소란스럽고 거의 난장판에 가까웠습니다. 검찰이 재판부를 향해서 항의를 하면서 마치 작정한 듯 8명, 9명의 검사가 1명씩 일어나서 또는 2명씩 일어나서 재판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지도 못한 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재판부를 향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서 편파적이라고 비난을 했고요. 재판부는 앉아라, 기각한다 라면서도 일부 검찰의 의견에 대해서 타당한 부분은 또 받아들이겠다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검찰의 태도가 매우 충격적이었다.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재판을 해왔지만 오늘같이 진행되는 재판은 내가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내용이 그렇게 심각하게 검찰이 항의를 했는지,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둬가면서 재판부를 비난하는 의도가 뭔지 한번 좀 나름 분석을 해보고요. 그 밖에 몇 가지 쟁점 사항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오늘 법정 분위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법정에는 오늘 10시에 준비공판 시작이었는데 9시쯤 법정 앞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미 벌써 한 20여 분이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자들이 보통 줄을 서 있었는데요. 오늘은 일반인 방청객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417호 대법정이 방청석이 150석입니다. 150석인데 그 중에 기자석을 빼고 앞에 4줄은 기자석을 위해서 비워뒀거든요. 기자들을 위해서. 뒤에 5열부터 일반인 방청객들이 착석을 했는데 5열부터 맨 뒷자리까지 꽉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방청객이 한 80여 명이 오늘 자리를 했고 기자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20여 명이 법정에서 방청을 하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뿐만이 아니고 11월 11일자 추가 기소된 14개 혐의, 그러니까 사모펀드, 입시비리,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혐의, 이거에 대한 준비공판도 함께 열렸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9명이나 오늘 법정에 나왔습니다. 고형곤 반부패 수사 2부장,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고형곤 부장도 법정에 직접 나왔고, 아마 반부패 수사 2부 검사들을 대거 데리고 나와서 재판부를 향해서 돌아가면서 마치 순서를 정한 듯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검찰이 오늘 항의를 한 내용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검찰에서 법원에 재판부에 많은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검찰이 재판부를 들이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7일자 의견서 중에는 검사의 의견 진술에 대한 퇴정명령 언급의 부당성이라는 의견을 제출했고요. 지난번 3차 준비 공판 때 검찰이 재판부 지휘에 따르지 않으니까 재판부 재판장이 자꾸 그러면은 검사를 퇴정시키겠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죠. 그에 대한 부당성을 검찰 입장을 이렇게 냈었고요. 그리고 기록 등사 및 이와 연관지은 보석에 관한 언급의 부당성, 지난번 준비공판 때 재판부에서 기록 열람 복사가 늦어지는 책임을 검찰에 물으면서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이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해보겠다. 그러니 이번 주 안에 기록 복사를 다 끝내줘라 라고 검찰에게 주문을 하기도 했었죠.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찰이 또 부당하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추가로 의견을 냈는데요. 공판 준비 기일 조서 이의 제기 의견서를 냈습니다. 지난번 공판 준비 기일 때 검찰이 공소장 변경이 불허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했었는데
공판 준비기일 조서에 보면 검찰이 이의 제기했던 내용은 누락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부당하다라면서 또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전에 서면을 통해서 항의를 하고 부당성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준비공판에서도 역시 이런 내용을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한 내용 중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지난번 준비공판 때 재판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범동,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조범동 씨만 신문을 하면 잠정적으로 이 사모펀드 건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을 지휘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검찰 측에서 강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정 분위기는요, 시작할 때는 검사가 8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27호, 그러니까 11월 11일자 추가 공소권에 대해서 1차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그때는 한 명이 더 추가돼서 9명이 검사가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누가 마치 앞다퉈서 얘기를 하듯 재판부를 향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어제 또는 그제 검찰이 재판부를 향해서 이렇게 항의하는 이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는데 검찰은 공판 중심주의 취지에 맞게 서면뿐만이 아니고 이 법정에서 진술로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 발언 기회를 달라 했는데 재판장이 계속 읽어봤다. 그리고 검찰이 얘기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공판 준비기일에 조서에 누락돼 있다는 이의 제기 부분 그거 수정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중립성이라든지 또는 예단을 갖고 소송 지휘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이 나온 것만으로도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번 기회에 한번 되돌아보겠다라고 일정 정도 수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구두로 진술할 기회는 계속 차단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지속적으로 검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마치 법정이 아니고 법정 바뀌었다면 멱살이라도 잡았을 만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검사들끼리 누군가는 막 이 고함을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검사가 자제시키느라고 이렇게 소매를 잡아 끌기도 하고 또 어떤 검사는 자기가 얘기를 막 사자후를 통해 놓고 또 뒤에 앉은 후배 검사에게 손짓으로 발언 순서 넘기면서 또 발언하라고 유도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됐고 재판부는 앉아라. 검사님 이름이 뭡니까? 강 검사면은 강 검사님 앉으세요. 기각하겠습니다. 또는 수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되돌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 기회를 계속 제지를 하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끝없이 이렇게 발언을 하려고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고 난장판이 진행이 된 게 오늘 1시간가량 진행된 공판 내용 중에 시간 중에 한 20분은 이런 일들로 계속 실랑이를 벌였던 것 같아요. 이 고형곤 부장검사가 계속 이렇게 공판 진행 중에는 항의를 계속했는데 공판 말미에는 조금 수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속 공정한 재판을 원하는 마음에서 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다라면서도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불필요한 잡음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일정 정도 좀 수습을 하기는 했는데요. 오늘 이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 의도적이었습니다. 물론 항의할 것도 있고 이의 제기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김칠준 변호사가 30년 재판하면서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정에서 소송 지휘권을 갖고 있는 재판부를 향해서 이렇게 마치 물리적으로 멱살만 안 잡았다 뿐이지 멱살을 잡는 듯이 이렇게 거칠게 항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저는 그 의도를 한 3가지로 해석을 했는데요. 우선 가벼운 것부터 보자면 첫 번째로 지난번 3차 준비 공판 때까지 진행 과정을 보면 검찰이 재판부에 기선제압을 당했죠. 기선제압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대단히 크게 망신을 당했고 언론이나 또는 시민들이 전해준 이런 유튜브 같은 미디어에서도 검찰이 크게 망신을 당했다는 내용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검찰이 요구하던 이 공소장 변경 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도 검찰의 계획이 굉장히 큰 차질을 빚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선제압을 당하고 재판부의 소송 주도권을 뺏기고 끌려가다가는 내내 재판 진행이 힘들겠다. 그래서 이 역공을 펼쳐서 이 재판 진행의 흐름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의도가 하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여론전을 펼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준비공판 때까지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고 표적 수사하고 표적 기소하고 졸속 기소한 사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선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검찰의 졸속 기소 또는 표적 수사, 편파 수사라는 프레임을 재판부의 편파적인 소송 진행, 소송 지휘, 재판 진행의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 심지어는 이 검사들과 재판장 간의 실랑이가 오가는 와중에 일부 검사는 재판장을 보고 호소를 하고 항의를 하고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방청석을 보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겠습니까? 방청석 앞줄에는 기자들이 앉아 있거든요. 기자들에게 우리 입장을 써달라는 취지 아니었겠는가. 재판장이 재판을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걸 호소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여론전을 펼치려는 목적이 하나 있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 제가 추정하는 이유가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재판부가 9월 6일자 1호 기소사건 사문서 위조 사건은 포기했다. 유죄 입증을 포기했다. 무죄 선고를 각오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호 사건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거를 유죄로 입증할 방법은 없죠. 지금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요 공소 사실들이 다 허구에 불과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죄를 각오하고 간다.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자. 무죄를 각오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항소심, 상고심을 통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 불허가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려고 그 절차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오늘 강하게 항의를 하고 대단히 많은 양의 이 증거 기록, 증거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920호까지 증거 목록이 갔어요. 1차, 2차, 3차 준비 공판 때까지 제출된 증거 목록은 151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밝힌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목록은 920호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증거 기록이 2012년 9월에 동양대 사무실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서 성명 불상자와 공모를 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목록은 아닐 거란 말이죠. 변경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목록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건의 증거 목록을 이렇게 추가로 제출했다. 그 이유는 이 사문서 위조 사건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런 기록들을 다 소송 기록에 첨부를 해놓음으로 해서 항소심에 가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허가를 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 항소심 재판부에게 읍소하기 위한, 호소하기 위한 그런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검찰에서는 이 1호 사건 9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일에 공소 제기했던 이 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오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오늘 쟁점이 된 사항 한 두세 가지만 좀 추가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선은 재판이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 피고인 측이 서로 공방을 벌였어요. 검찰의 주장은 변호인 측에서 일부러 지체시키고 있다. 지난번 준비공판 때 재판장이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니 변호인 측에서 나중에 준비공판 끝나고 본진 공판으로 들어가면 보석 허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 기록을 열람 등사를 지체시키고 그래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다. 그 책임은 변호인 측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역공을. 그랬더니 변호인 측에서는 아니 이거를 자료를 검찰이 이 자료를 주면 우리가 그걸 가져다가 뭐 개인정보 삭제하고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하고 각종 언급되어 있는 사건 번호 다 삭제하고 이런 절차를 일일이 다 직접 해서 검찰에 그걸 갖다 주면 검찰이 제대로 삭제됐는지 검토해서 내주면 그때서야 복사를 하고 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본적으로 기소하고 한 달이나 있다가 이 기록을 열람 등사를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달을 까먹은 상태지 않냐. 그런데 누구한테 책임을 미루냐 이런 거죠. 이런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겠다. 우리도 역공을 펼치겠다. 이런 자세를 오늘 보였다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공판 진행 계획에 관해서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좀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가 기소권, 그러니까 사모펀드 입시-비리 증거인멸 위조 은닉 교사와 관련해서 지난번 3차 준비 공판 때 재판부에서 사모펀드 건부터 진행을 하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 기록을 사모펀드 건부터 열람 등사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변호인 측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빨리 검토가 이루어진 사건부터 먼저 진행을 하자. 특히 이 조범동 씨 데려다가 신문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좀 결론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놨었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오늘 조범동을 불러다가 조사하면 잠정적으로 결론 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예단을 한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 진술조서를 부동의하고 있는 변호인 측이 부동의하고 있는 진술조서만 해도 참고인 또는 피고인이 27명에 달한다. 그러면 이 27명을 증인신문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조범동을 불러다가 증인신문을 하는 게 이게 순서인데 어떻게 이거부터 하려고 하느냐. 반면에 입시비리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측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이 구속되기 전에 참고인이라든지 이 검찰의 조사 대상자들을 전부 회유하려고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경심 교수가 석방이 된 이후에 이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다시 그 참고인이라든지 증인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이 증인신문을 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입시비리 사건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 지난번 재판부가 사모펀드부터 하겠다라고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입시비리부터 하자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랬더니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까지 재판부가 사모펀드부터 하겠다고 해서 사모펀드 기록을 열심히 봐왔다. 지금 절반 정도를 봤고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사건 기록은 어제 열람 등사를 이제 마쳤다. 그런데 사모펀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시비리를 하자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또 맞서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재판부가 이 재판 진행 순서나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기는 이르니까 다음 준비 공판 때까지 의견을 명확하게 제출을 해라.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문서 건뿐만이 아니고 추가 기소건에 대해서도 증거 효력에 대해서 많이 좀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증인 신문이 많아질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이 길게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기죠. 변호인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는데, 우선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증거가 있다. 예를 들면 ABC 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진술조서가 증거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한날 1시에 한 곳에서 진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진술조서 한 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조사를 한 듯이 진술조서를 제출했다. 이 사람들을 한날 1시에 모아놓고 한 자리에서 진술을 받았다면 이 진술자들 상호 간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나 방식에 의한 진술조서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조민 양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티머니 발권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이후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증거 효력이 없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증거는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함께 제시가 되지 않아서, 첨부가 되지 않아서 공소 제기 이후에 압수수색을 한 건지 그 이전에 압수수색을 한 건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공소 이후에 압수수색을 한 거면은 적법 절차를 거친 증거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확인을 거쳐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재판을 하면 검찰이 이 증거를 제시하고 변호인 측이 부동의를 하고, 부동의를 한 진술조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진술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법정 안에서 직접 진술을 듣고, 이런 절차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재판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을 이 변호인 측에서 증거 부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 꽤 많아질 것이고 앞으로 재판이 꽤 길게 전개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오늘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공판에서 관심 대상은 어제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로 기소를 했잖아요. 12월 17일자로 추가로 기소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공소 기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런 전망을 했지만 대구지검의 진혜원 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거는 공소 기각함이 마땅하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글을 올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는데 공소 기각하지는 않겠다라는 취지예요. 이중 기소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아직 재판부 배당도 안 됐고요. 배당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이 재판장이 언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중 기소 문제는 없어 보여서 결론적으로 공소 기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재판이 별도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오늘 진행된 공판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3주 뒤에 차기 공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검찰이나 변호인 측에서 중요한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뭔가 진행 상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께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